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꾸준히 잘하신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실 건데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일은요. 여러분이 체중을 재는 방법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저는 체중이 계속 변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플라스틱 또는 철제품이 아니죠. 계속 움직이고 변해요. 화장실 다녀오기 전후, 잠자기 전후, 그리고 밥 먹기 전후, 운동하기 전후 체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체중 변화를 평가할 때는 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재는 것이 필요하죠. 가장 주위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물론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와 수면 직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자, 눈곱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면 그것도 같은 원칙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욕실에 저울 하나를 비치해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재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재는 습관은 하루에 폭식을 막을 수도 있고 다이어트 의지를 계속 불태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 다들 체중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고무줄 바지겠죠. 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무줄 바지를 선택하고 체중계를 치워버리는 순간부터 체중은 스스로 더 빠른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너무 과한 것도 좋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그런 필요없는 스트레스는 만들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에 자신의 체중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루의 다이어트 생활을 다짐하는 정도,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에 대한 마지막 충고인데요. 여러분이 재는 체중계는 전체의 무게는 알려주겠지만 세세한 여러분의 몸에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변화는 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드린 지침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일찍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1, 2kg 숫자의 변화보다도 더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수 있어요. 자, 아침을 드시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몸이 변화하면서 근육을 좀 더 늘렸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시작한 운동이 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로물질이나 부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의 경우라면 생리 주기가 끼어들게 되면 부종의 저류 등이 생겨서 예측하지 못한 체중의 변동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사 초기, 먼지가 폴폴 나는 시점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이어트는 지속돼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드린 지침대로 아침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했고 또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 벌써 눈금의 변화를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은 가벼워졌는데 아직 체중은 그대로지 하시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기만 하고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큰 원칙은 잘 지키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변화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하루 2끼 이상의 식사를 시간 맞춰 하고 있고 특히 아침을 잘 드시고 있다면 식사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사일기를 펴보아서 계속 빈 여백이 많다면 즉 여러분의 식단이 한두 가지 음식의 종류로 끝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늦은 다이어트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이 왜 찔까요?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먹고 필요한 것은 잘 먹지 않아서입니다.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다 고루고루 많이 먹는 비만인들은 절대 없습니다. 살이 찌는 포인트는요. 영양소의 과잉이 아니라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이것만 잘 받아들이신다면 다이어트 식사에서 양을 줄이는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양보다는 종류에 집중하시면 배고픔의 고통을 참지 않으면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요요에 빠질 확률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피해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먹는데 다 탄수화물이야.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하는 말의 그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영양소군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셔야 해요. 이건 체중 검사만 해봐도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은 당연히 지방일 테고 부족한 것은 근육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소, 해조류 등은 꼭 밥상에 2-3가지 이상 올리시길요. 외식을 할 때 뭘 먹어야지 망설인다면 채소가 아주 듬뿍 들어있는 비빔밥 추천합니다. 대신 밥은 절반만 넣으시고요. 고추장 소스는 아주 조금만. 저는 넣지 않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싱겁게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염분의 감량은요. 다이어트 시 여러분이 당연히 줄이고 있는 지방이나 당분의 제한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드시는 소스류, 장아찌, 찌개류만 제한해도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항상 부어있던 얼굴이 또렷한 이목구비를 드러낼 겁니다. 더불어서 손가락이 뻑뻑한 통증이나 오만 되면 무거운 다리의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자, 염분 제한의 효과는 또 있습니다. 싱겁게 드시면 자연스레 식욕이 조절이 된다는 거죠. 정리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함께 식사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해라. 두 번째,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식들은 밥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싱거운 것들을 선택하라. 자, 이 두 가지 추가하셔서 한 주를 또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